나와 난 보겠습니다. 뭐 대단하게 뭐 특별히 정리해야 될 내용은 없고요. 사실상 지금 이제 이 글의 글쓴이가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 그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 요걸 조금 구분해 놓는 거, 괜찮습니까? 요걸 이제 조금 구분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교훈이나, 그죠? 교훈이나 깨달음, 그게 주제의식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가, 삶의 자세이고, 어떤 태도를 가지면 잘못된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인가, 요거를 좀 본문에서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대상과 남이라고 하는 대상 두 개를 가지고 막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혼동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글의 가장 맹점이 되겠죠. 함정이자 맹점이 되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자습서 밑에 써 있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괜찮습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뭐 크게 뭐 더 핵심 정리할 내용까지는 없어요. 갑시다. 아주 옛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으면서 각자의 목에 두 개의 보따리를 매달아 모았다고 한다. 라면서 시작하는데 이 글은 이제 시작할 때 그리스 신화를 인용했죠. 독자의 관심이죠. 호기심, 환기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 보따리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서 앞쪽에 달아 놓았고요. 자, 다른 사람의 결점 앞쪽에, 그리고 또 다른 보따리는 자신의 결점으로 채워서 등 뒤에. 괜찮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앞쪽에 매달려 있는 보따리, 뒤쪽에 있는 보따리.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 매달린 다른 사람들의 결점은 잘 보고 시시콜콜 이리 뒤지고 저리 꼬투리 잡지만, 됐죠? 하지만 뒤에 달린 보따리 속 자기의 결점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괜찮습니까? 그럼 특징이죠. 앞쪽에 두었기 때문에 잘 보임. 그렇죠? 하지만 볼 수 없음, 등 뒤에 있으니까. 이런 지금 대비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 그리스 신화를 인용함으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의 이중성과 양면성이네요. 어? 자기 결점은 보지 못하고 타인의 결점만 보는 그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신화를 인용한 거죠, 지금. 그렇죠? 자, 다음 문단 바로 넘어갈게요. 가봅시다. 따지고 보면 아무리 평판 좋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비난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의 성향이라는 게 모두 양면적이라서 대놓고 얘기하죠. 인간의 성향은 양면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사람은 카리스마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비난하고, 그렇죠? 반대로 박력 있고 당당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되바라졌다고 욕한다라고 얘기하죠. 예시를 들어준 거죠. 상반된 해석.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 겸손하고 나서기를 꺼려하는 사람. 반대로 해석하면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리고 박력 있고 당당한 사람. 겸손하지 못하고 되바라졌다. 이게 두 개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양면적 해석, 서로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자, 그런가 하면 쾌활하고 잘 웃으면, 됐죠? 사람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라면서 욕하고, 잘 웃지 않고 진중하면 괜히 무게 잡는다고 욕하고. 됐습니까? 상냥하고 사근사근하면 내숭을 떨고 여우 같다고 욕하고요. 됐죠? 상냥하지 못하면 뻣뻣하다고 욕한다. 너그럽고 많이 베푸는 사람은 잘난 척하고 우월감을 있다고 비난하고, 잘 베풀지 않는 사람은 또 구두쇠이고 편협하다며 욕한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상반된 해석 있잖아. 인간성에 대한, 인간 성향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예시 나열했네요. 열거한 거잖아.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양면적인 성격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성향을 양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라. 됐죠? 체크됐죠? 넘어갈게요. 자, 매칭하는 것만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긍정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거겠죠, 지금. 자, 다음 문단. 자, 그랬을 때 처음으로 영문학 과목을 듣는 1학년 학생들에게 문학 작품의 분석법을 가르칠 때 나는 하면서 이제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 앞에까지는 일반적인 얘기했잖아. 근데 자신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해요. 글쓴이 자신의 경험. 예로 드는 거죠. 이렇게 가자. 예로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도. 뭐이 정도 내용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때 이제 뭘 하냐. 역할 바꾸기를 했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역설하다는 주장한 겁니다. 강하게 주장하는 거. 그렇죠. 역할 바꾸기를 강하게 주장한다. 자, 이번 학기 영문학 개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이라는 작품을 읽혔다. 라면서 자, 남부 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슨을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다. 자, 그러다가 북부에서 온 십장 호머 베론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요. 떠나려는 그를 붙잡기 위해 그에게 극약을 먹인다라는 아주 기괴한 이야기다. 괜찮습니까? 음,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는? 그냥 이게 지금 이야기의 그냥 줄거리였으니까 이거는. 됐죠?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자, 내려가서 볼게요. 이 이야기를 왜 했겠냐? 여기서 이제 여기 등장인물을 양면적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지. 가보자. 자,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이제 보통이죠, 보통.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편적인 생각, 일반적인 생각이죠. 일반적, 보편적 인식이야, 이게.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죠. 라면서 얘기하죠. 괜찮습니까? 자, 여기 지금 뒤에, 그렇죠? 할 수 없지요까지 바로 묶으시면 돼요. 할 수 없지요까지. 그럼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이었다. 음, 일반적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왜? 이건 남이라고 인식했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에밀리라고 하는 인물을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제정신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할 바꾸기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이어질 내용이니까 그러면 네가 에밀리였다면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습니까? 뒤에 갈게요. 자, 라고 한다. 여기까지 아까 묶어둔 거죠. 자,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고 분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어떤 작품에서 작중 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죠? 아, 남. 그죠? 그저 남이고.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죠. 에밀리를 그냥 그저 남으로만 생각하고 그의 행위는 개팍스러운 성격을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단정해버리면 괜찮습니까? 그 뒤에 나와 남 사이에 공존하는 인간 보편적 성향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당초 의미를 잃는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로서는 저 남을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이 얘기를 그냥 끝내버리는 거니까 더 이상의 발전이 생길 수 없다.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학생들의 말 맞다나 에밀리의 경우는 단지 하나의 정신병 사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럴 때 나는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보라. 이 얘기는 결국 에밀리를 나로 인식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의 관점이 달라지죠. 뭐라고 얘기해? 에밀리도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이전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지요. 라든가 에밀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바깥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은 에밀리의 고립된 삶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포크너가 장미를 바치는 거죠. 라는 등 에밀리의 입장을 변호하는 됐죠? 에밀리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됐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자, 에밀리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에 두고 봤을 때, 에밀리를 나무로 인식했을 때, 그쵸? 어, 나무로 인식했을 때는 비정상이다. 그죠? 어, 정신병이다. 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판하고 폄훼하는 거죠. 폄훼 또는 폄하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나로 인식하는 순간, 옹호하고 변호하고 비평적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글의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가 얼추 윤곽이 잡히죠. 그렇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이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논리.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논리죠. 자기중심적, 이기적 논리가 되겠죠.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른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누구나 다 똑같은 얼굴에는 눈 두 개, 코 한 개, 입 한 개 있다. 자,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조합으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얼굴이 각각 다를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00명은 고사하고 그 똑같은 조합으로 크로마뇽인 이후 완벽하게 두 얼굴이 정확하게 똑같이 겹치는 예는 없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 조합이라고 얘기하죠. 됐죠? 하지만 이 똑같은 조합이라고 하는 동일성과 동시에 사람들 사이의 동일성, 동시에 뭐가 있는 거냐면 완벽하게 정확히 똑같은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동일성과 동시에 개별적 차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있다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자, 어느 한쪽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글쓴이가 동일성을 부정한다, 비판한다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두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속모습은 겉모습보다 더 차이가 난다고 한다. 괜찮습니까? 아, 속모습은 더 차이가 있다. 더 개별적 차이성이 뚜렷하다. 괜찮습니까? 자,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 큰 골, 작은 골로 이루어져 있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괜찮죠? 이게 지금 동일성이죠? 똑같이 큰 골과 작은 골로 이루어져 있고 생김새도 비슷해 보이지만 하지만 두뇌마다 제각기 조금씩 찌그러진 정도, 굴곡, 주름 잡힌 정도가 달라서 절대로 두 개의 두뇌가 완벽하게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괜찮죠? 어, 동일성과 개별성, 그렇죠? 차이성.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동일성, 개별성.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자, 조금만 내려가서 볼게요. 자, 즉,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제각기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따라 갖는 느낌, 기억, 생각이 두뇌의 작은 선이나 주름을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억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두뇌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인간에게는 개별적 차이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만 여기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갈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두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라는 거. 그렇죠? 이거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거잖아. 신뢰성, 신빙성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내 생각이 이래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우리들. 지금 이거죠. 지금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읽었던 게 이 얘기죠.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우리. 자, 앞뒤로 보따리를 뭐야? 어이? 놓쳤어. 오케이. 앞뒤로 보따리 하나씩 메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앞보따리를 뒤적여 보지만 이거 비유적인 거잖아. 괜찮습니까? 열심히 앞보따리를 뒤적인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였어? 우리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앞보따리에는 뭐가 있다고? 남의 결점이 들어있다고. 됐죠? 남의 결점을 뒤적여 보지만 괜찮습니까? 결국 앞보따리나 뒤보따리나 속에 들어있는 것은 매한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야? 앞이나 뒤나 매한 가지다. 남의 결점은 곧 나의 결점이다. 왜? 인간은 동일성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니까.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장점이 곧 저렇게 보면 단점이고, 저렇게 보면 단점이 이렇게 보면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데다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상대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인 것이다. 자원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절대 불변의 어떤 진리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장단점이 따로 없지만 어차피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제각각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끼고 이것도 역시나 비유적 표현이죠.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꼈다.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 관점. 자, 그런 사고로 다른 사람을 보니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희미하고 탐탁치 않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못생겼다고 흉보며 사는 세상이 항상 시끄러운 것도 당연하다. 그렇습니까? 서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 가지고 그 잣대로 타인을 재고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자꾸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 사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넘어가 되겠죠? 다음. 자, 가끔 누군가 내가 행한 일이 너무도 말이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그죠?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막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때 며칠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도 문득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죠?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동정심이 들기도 한다. 그렇습니까? 자, 물론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아니었다. 그 대상이 나였다는 것까지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괜찮습니까? 그래도 마음의 은혜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까짓 것 그냥 용서해버리자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뭐라고?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생기는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계속 똑같습니다. 나의 관점에서만 모든 걸 생각해버리면은 단절이 생기고 자꾸 그 차이가 생기고 괜찮습니까? 자꾸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지. 하지만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노력, 괜찮습니까? 남이 되어보는 거, 됐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기회가 생긴다지.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됐죠? 뒤에 넘어갈게요. 한 유행가 가사에서 남에서 점을 빼면 님이 된다고 했다. 라고 얘기하죠. 뭐 이것도 이제 인용한 거죠. 관심이나 호기심 또는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자, 아닌 게 아니라 인간관계는 6살짜리 조카가 갖고 노는 자석 글자판의 글자 노래와 같은 건지도 모른다. 라면서요. 남에서 받침을 하나 빼면 나가 된다. 그리고 점 하나를 옮기면 너가 된다. 괜찮습니까? 남의 받침과 획을 잘못 갖다 붙이면 놈이 된다. 괜찮죠? 사람 사는 게 엎치나 뒤치나 마찬가지고 나, 너, 남, 놈도 따지고 보면 그저 받침 하나, 점 하나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악착같이 나와 남 사이에 있는 깊은 골을 파놓고 힘겹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결국 이제 이 마지막 문단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됐죠? 나와 남 있죠? 지나치게 구분하는 태도, 경계하고 반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 타인과 내가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고 무조건 다른 점만 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같은 점도 있어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다른 점도 있는 거니까 그것들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뭐 요 정도의 주제 의식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렇죠. 비유적인 표현이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랑 연관지어서 주제를 맺어 놓는 거 그런 것만 좀 정리해 두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글은 아니네.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